자, 여러분 교재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페이지가 되겠죠. 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최근 시험에 여러분 문제 보면 옳은 것 틀린 거 있거든요. 최근 우리 개론 시험에 옳은 것 위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린 것보다 옳은 것이 더 어려워요. 예, 틀린 건 지문 내겠는데 옳은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찾기가. 자,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1번은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오늘 배웠죠?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생산자는 공급을 더 많이 했잖아요. 공급량이 증가한다. 1번은 공급의 법칙이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자 밑줄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 이게 틀렸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에요. 틀렸고, 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또 밑줄은 실제로 매도한 수량, 밑줄 여기 아니죠?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또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입니다. 또 틀린 지문이에요. 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뭐다?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승.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가 정답인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수요의 변화의 개념. 5번 지문은 수요의 변화의 개념이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자, 여러분이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공급이 고정됐을 때를 우리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다. 제로. 왜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자, 2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 자, 밑줄은 비탄력적의 밑줄. 그게 포인트인데 이 얘기거든요.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서 공급이 단기 어려워요. 기울기 급하다. 기울기 급한 것을 뭐라고 하죠? 비탄력적. 그런데 장기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죠. 그러면 장기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뭐다?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이다. 단기는 비탄력적을 말합니다. 3번 지문 주의를 많이 했는데 이 3번 형태를 시험에 우리는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성이다. 여러분 3번 지문은 시험에 이런 거 많이 출제하는데,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자, 이때 여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지금 균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비탄력적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비탄력 더 크게. 왜?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한다. 맨 끝에 더 크게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야. 더 크게. 여러분 시험 문제 3번 지문 진짜 많이 내거든요. 올해도 출제 예상이 돼요. 3번 지문은. 4번 정답.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의 한이 아니라 이렇게 가죠. 우상향한다. 요걸 뭐라고 하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토지의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수직선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한다. 4번 정답. 5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동그라미. 강화하면 개발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면 공급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탄력적. 맨 끝에 비탄력적 밑줄.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반대로 공급이 쉬워지면 탄력적.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밑줄.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자, 공급의 증가 요인이 하는 것. 여러분,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죠. 증가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많아지죠. 그럼 수익이 감소해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3번 정답.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뭐다? 증가. 3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 2번 탄력적일 때. 자, 한번 볼까요? 탄력적일 때. 2번 요겁니다. 탄력적일 때 부동산 가격은 더 탄력적일 때 더 작게, 더 크게가 아니라 작게 상승한다. 그 더 크게 했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 1번 바로 정답이죠. 하여튼 1번 치면 아까 우리 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번 정답. 더 크게 하면 안 되고 더 작게. 왜? 탄력적이니까. 탄력적 밑줄. 탄력적 밑줄. 아까 앞에는 뭐죠? 비탄력적이고. 자, 2번은 공급량 개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의 개념이 나와 있고 3번은 공급량의 변화의 개념. 해당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상에 또 동그라미. 여기 3번은 무슨 거죠? 그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10번에 3번은 공급량의 변화의 개념. 공급 뭐의? 양. 예, 양의. 공급량의 변화에 있어서의 개념.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 요거네요. 요거. 자, 물리적인 토지 공급이잖아요. 이게 수직선이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란 고정이죠.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를 띠죠. 자, 5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의 동그라미. 강화되면 공급이 또 어렵다. 어려우면 비탄력적. 맨 끝에 비탄력적 밑줄.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포인트. 자, 11번 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데 주택이죠. 자, 주택 문제 주택의 동그라미. 자, 또 포인트 갑니다. 주택을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왼쪽부터 가면 안 돼요. 오른쪽부터. 공급량의 변화부터 봅니다. 공급량의 변화 주택이니까 뭐가 와야 돼? 주택 가격이 와야지. 해당 상품의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만 찾아보세요. 오른쪽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 주택 가격 나온 거 뭐가 있어요? 1번. 그럼 1번 정답. 다른 건 없잖아요. 1번이 정답. 그럼 왼쪽 가볼까요?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지 뭐. 그러니까 찾을 때는 먼저 뭐부터 찾는다? 공급량의 변화부터 찾는다. 그럼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격 탄력성, 여러분 매년 탄력성 한 문제 출제되고, 또 여러분 수요 공급 균형 가격과 더불어서 이론으로 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매년 하고 있어요. 자, 미세한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무한히 밑줄 하면은 이게 나오면은 얘기거든요. 1번은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건 이렇게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형태가 돼요. 자, 얘기죠. 여러분, 가격이 약간만 하락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크게 변하여 증가하거든요. 이때는 완전 탄력적인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 뭐죠? 무한대. 수의 가격 탄력성 뭐다? 무한대. 일때 완전 탄력적. 1번 완전 탄력적이 뭐다? 수평선. 맞는 질문. 2번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맞고, 대체재는요, 이런 이론이죠. 이론에서 5번 나올 때 5번 다 출제했어. 대체재는 그만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량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은 뭐죠? 장기입니다.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어떻게 돼? 많기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가 하면 안 돼. 커진다. 3번 정답.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그럼 커진다 하면요, 탄력적. 3번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게 돼? 또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또 이전보다 더 커진다. 커진다는 뭐죠?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여러분, 올해 5번 지문은 또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많는데,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자,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1% 변화를 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했느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비탄력적은 여기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네? 그래서 맨 끝에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죠? 맨 끝에 작다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예요. 올해 시험에 5번 지문 주의 많이 하실 것. 올해 시험에. 혹시 질문 딱 그 주의하라는 질문이 딱 떴다, 시험에. 정답으로 떴다. 그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지문들은. 우리 출제원으로 5번 지문 잘 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으로 갑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은 이렇게 갑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자, 비탄력적인데 뭐가 돼요? 1보다 작을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 여러분 얘기죠. 요 가격과 요거 곱한 요게 먼저 뭐가 된다? 총 수입이에요. 자,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전체 수입인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상승을 대폭하여도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수요량은 약간 감소해요. 이때 이 임대료와 이 가격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면적은 빚금치 면적보다 크죠. 총 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가 합니다. 맨 끝에 감소 동그라미. 여기 틀렸어요.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한다가 포인트.
키워드를 잘 보세요. 어디서 바꾸는지. 대체제가 있는 경우는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있으면 이동이 쉽죠?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다? 탄력적. 맨 끝에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 틀린지 뭐.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인 경우 우리가 수요 곡선상의 측정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의 동그라미. 3번 정답인데 여러분 3번 지문 여기 상당히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지문. 우하향하는 요거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이 보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기준이 되는 최초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냐. 이 최초의 수량에서 수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냐. 여기 100을 둘 다 곱해주면 퍼센트로 가는데 100은 약분하니까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자, 이것을 다시 쓰면은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요 두 개는 뭘로 가? 분모로 오고요. 요 두 개 곱한 건 분자로 가는데 문제는 Q나 P는 둘 다 양수니까 1사보면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가 없고 요걸 절대값 씌웠어요. 변동 요걸. 그러면 요것을 다시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눴어요. 델타 Q분의 델타 P 1 곱하기 Q분의 P야. 그럼 요게 뭐냐 하면요. 요게 기울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분모에 있으니까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울기가 요거거든요.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것이 기울기야.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란 얘기예요. 기울기. 예? 기울기는 다 똑같네요. 여러분 이 수요곡선상에 어느 점이 있든지 기울기 요 각도는 다 똑같지 뭐. 기울기는 이게 똑같아요. 요 1도 상수죠. 그럼 요 값은 일정해. 예? 그러니까 어느 값은 변화가 없다. 요 값은 변화가 없어. 예, 기울기가 어느 점이든지 요 선분상의 어느 점이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요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QP가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점에서 뭐 요게 P고 요게 Q. 요게 B점이면 요게 Q, 요게 P. 요 QP가 수요 요 직선상에 다 다르거든요. 여기 다르니까 탄력성도 다르지 뭐. 되겠죠?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탄력성은 달라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뭐는 다르다? 탄력성. 여러분 수요 요 직선, 선분, 우하향하는 이 직선의 각 점에서 기울기는 동일해. 동일한데 탄력성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정답.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틀린 지문. 5번 부동산의 용도의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틀린 걸 묻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자, 14번에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하면은 수평선이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은 수평선이 돼요. 자, 수평선인데 여기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하면 어떻게 돼? 수평선인데 뭐 수요가 5개에서 10개 증가하면 또 수평선이지 뭐.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수요의 동그라미.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1번 정답. 무슨 얘기냐? 균형 가격 나오려면요. 수요와 공급,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지.
이게 균형 가격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할수록 하면 안 되고 공급이 증가를 할수록 우측으로 이동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증가인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증가하면 아니고 뭐가? 공급이 증가할 경우에 돼. 자,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선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 1번 질문 시험에 진짜 많이 냅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한다. 여러분 대체재가 줄어들어. 그럼 대체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익 가격 탄력성이 이전보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가 뭐죠? 비탄력적. 맞는지 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작은의 동그라미 칠까요? 작은이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으면은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이죠. 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자, 공급자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요거죠. 가격 상승을 통해서 누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요거는 누구? 소비자가 부담. 요건 수요자가 부담이 많죠. 뭐보다 많아? 공급자 요 부담, 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자가 뭐? 유리하다. 암기돼 있나요? 탄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 수요자가 세금 부담 적게 합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더 크다의 동그라미. 맞죠? 공급자가 세금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암기하면 돼. 탄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 자, 3번 맞는 질문. 4번 임대주택 수익 가격 탄력성 1. 1이면 뭐죠?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하락하여도 전체 임대료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직각 쌍곡선. 직각 쌍곡선의 형태는 뭐죠? 가격과 수요량 곱한 요 값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요.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이때 어느 가격?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죠. 이 초록색 부분의 면적과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똑같아. 왜? 이 자체 총 수입은 가격이 하락을 하든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 수입은 일정해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맨 끝에 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맞는 질문. 자,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을 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 여러분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탄력적이죠. 여러분 공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탄력적이고 건축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빨라지니까 탄력적. 맨 끝에 커진다 동그라미. 커진다는 뭐다? 탄력적이다. 자,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입니다.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밑줄.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우리가 또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수요량이 고정됐다는 건 이 말. 수요량이 고정됐다는 건 이 말. 이때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우리는 수요량은 뭐가 돼? 고정되다. 1번 틀렸어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일 때. 1번 바로 정답이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면 어떻게 돼요? 수요든 공급이든. 아까 우리 저 왼쪽에 적혀 있나? 저기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제로. 제로이면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2번 맞고 3번 수익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 얘기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죠. 예? 비탄력적. 이 얘기죠.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수요 곡선이 이 수직선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면 뭐가 돼? 수직선이면은 완전 비탄력적 맞는 지문이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5번 지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탄력적이면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맨 끝에 탄력적 밑줄긋고 더 크다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냈잖아요. 아까 3번, 5번 이런 지문을 시험에 자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다.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다. 그러면 수요 법칙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뭔다? 감소하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얼마? 가격 탄력이 2.0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수요량은 4에 1을 곱하니까 몇 프로? 8%. 4% 이고 8% 뭐 한다? 감소한다. 8% 감소한다. 4번 정답.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오피스텔의 분양 수요 함수. 자, 여러분 QD는 얼마 나왔어요? 600 마이너스 2분의 3P. 자, P 제로면, P가 제로다. X축, Y축이 제로면은 X 절편이 나오거든요. P가 제로면 Q는 얼마? 600. Q, 600. 600. 됐어요? 이때 QD는 얼마? 600. 자, Q가 제로면, QD가 제로면, Y절편이 나오죠? 네. QD가 제로면은 2분의 3P는 600.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600이니까 얼마? 400이죠. 200에 1을 곱하면 400. 여기에 얼마? 400. Y절편 400. 두 점을 지나는 요게 우하향하는 요거.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되겠죠?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에서 여기 반.
자, 여러분 요 있죠? 요게 요 선분의 반, 요게 반일 때 요게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뭐다? 단위 탄력적.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 이게 총 수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면, 여러분 가격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총 수입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다가 1일 때 제로, 그 다음에 점점 총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 끝이 나면 요거는 무슨 구간? 요건 탄력적인 구간. 요 사이는 비탄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 사업을 극대화의 동그라미. 분양 수입을, 요거죠. 요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는 건 어느 점? 극대화하는 점 2점이지 뭐. 2점.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얼마? 자, 극대화 요 점이죠. 요 점일 때 단위 탄력적 요 점이에요. 단위 탄력적일 때 요 가격 얼마냐 얘기야. 여기 선분이 중간이죠. 중간이면 요것도 중간. 400의 중간 얼마? 200 정도.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두 개를 다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요거 많이 어려웠습니다. 요걸 풀려면요, 미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수식으로 풀려면은.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번, 19번이 뭐 비슷한 문제가 되는데,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19번 비슷한 문제인데, 19번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0.6.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 여기 얼마죠? 0.6. 자, 소득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 자, 소득 탄력성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0.5. 이거는 0.5. 자, 이때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몇 프로 줄어들었다? 1% 감소했다. 전체 수요량이 1% 뭐했다? 감소했다. 자, 우선은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해요. 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프로? 0.6에 5% 곱하면 3% 뭐한다?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전체가 1% 감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몇 프로? 2% 증가해야 돼. 여기서 몇 프로 증가? 2%. 2% 증가, 3% 줄어서 전체 요거 토탈 했더니 1% 감소했다. 자, 0.5는 수익소득 탄력성이 0.5면은 오피스텔 상품은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재. 그럼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 얼마 증가? 소득이 0.5분의 2%가 돼서 몇 프로 증가해야 된다? 4% 뭐 한다?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 4% 증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3번 출제했거든요. 시험 문제에. 네? 3번. 19회 시험, 24회 시험, 우리가 9회 시험 3번 출제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죠. 수의 가격 탄력성과 뭐를? 수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문제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3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30회 시험이죠. 2년 전에는요. 가격 탄력성, 소득, 교차 3개를 이용한 문제.
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20번 가서 교차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하고 이제 몇 가지 중요사항 보고요. 우리가 시장 이론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건 수익 가격 탄력성 개념. 우리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잖아요. 수익 가격 탄력성 그리고 결정 요인 뭐 이런 거 수식 한번 우리가 소득 교차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시면은 다음 주 이론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시장 이론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 우리 한번 잘 요약집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문제도 미리 풀어보시면 좀 좋아요. 풀어보시 틀린 건 신경 쓰면 왜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면 되니까. 자, 우선 기출문제 다음 주 한번 미리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